자, 계속해서 3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97페이지 있는 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예정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이 시설 사업에 있어서 원칙적 시설 사업 시행자가 누가 원칙이라 그랬어요? 아까 실현하기 전에 원칙은 누구라고 변하지? 원칙은 안 변해요. 원칙은 6명의 시장 군수죠.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원칙이라 그랬고, 예외적으로 이 도시군계획 시설이 요 도시군계획 시설이 국가계획에 의한 국가시설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시행권이 있다 그랬고,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가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광역시설이면 도지사에게도 사업시행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사람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불러요. 행정청인 시행자. 자, 그런데 아까 지금 여기 이 사유지가 이렇게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사유지 면적이,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제외한 거죠.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이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지금 면적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지금 소유를 했다는 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안에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을 갖다가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동의를 받았냐 그랬더니 비행정청 민간 시행자가 그렇게 동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민간 시행자가 사유지 면적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를 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 시행자가 나를 시행자로 지정해 주시오라고 해서 행정청인 시행자, 원청이라 그럽니다. 이 원청에 해당되는 행정청인 시행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서 이 원청으로부터 이렇게 지금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거기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의 가운데 1번 네모에 행정청인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의 1번의 원칙은 6명의 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고, 파란색 2번의 예외의 맨 밑에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돼, 국가계획 관련이 있다, 국가시설이다. 넘겨봅니다. 98페이지 넘기니까 도지사,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으면 도지사에게 사업시행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네모에 비행정청인 시행자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그중에 가운데 파란색 2번에 보면 민간사업시행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 그래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민간부문 시행자가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밑줄입니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밑줄,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대상 토지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거기 형업편 3분의 2 이상을 소유,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내에 사유지 면적,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 시행자가 소유를 하고 총수의 2분의 1이 동의를 받아서 이 민간 시행자가 원청에 해당되는 행정청이 시행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해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원청인 행정청인 시행자가 사업을 하든 민간 시행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민간 시행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든 둘 중에 하나가 일단 됐을 겁니다. 그럼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뭘 하냐면 실시계획이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요 실시계획은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무슨 실시계획이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집행계획을 작성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요걸 갖다가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요 인가를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 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인가권자가 바로 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요 사람들을 우리가 인가권자라 그래요. 인가권자가 바로 인가를 하는 게 아니고 요걸 갖다가 14일 이상 이거를 공람을 시켜요. 그럼 14일이라는 공람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자는 의견서,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인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을 붙이냐? 기위 환경조 이 기위 환경조와 관련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갖다가 예치시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시계획이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자, 실시계획이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이것을 공취법상에 뭐를 보냐 했더니 사업인정, 및 고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의지한다, 간주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것은 실시계획 인가고시 요거 하나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국토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게 되면 공취법상 사업인정의 고시를 갖다가 안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해줄게 라는 겁니다. 실제는 사업인정 및 고시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본다, 의제 처리를 해서 실시계획 고시 한 방 땅 떨어지면 사업인정 및 고시까지 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결 신청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 사유지 사유지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그랬던가요? 사유지를 수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용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해줘야 돼요? 보상해 줘야죠.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 보상을 해주려 그러면 감정 평가를 해야 돼. 감정 평가. 그러면 감정 평가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돈을 내주는데, 동의를 안 하고 승복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니, 내 땅이 지금 평당 10만 원, 평당 지금 뭐 20만 원 정도 또는 30만 원 정도 가는데 왜 10만 원으로 평가했느냐? 나 그거 못 받아들여. 이러면서 그걸 갖다가 다시 해달라. 감정 평가를 다시 해달라라고 신청하거나 이의가 있다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갖다가 재결 신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할 거냐?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그 다음에 감정 평가를 다시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재결 신청이라고 그러고,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2년짜리 사업인지 3년짜리인지 4년짜리인지 5년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사업 시행 기간 안에만 재결 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이게 공지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 두 개는 공지법에 대한 특례 사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를 좀 보시냐면 말이죠. 99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99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위에입니다. 99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 위에 보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자, 시행자 동그라미, 시행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요겁니다. 지금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는 뭐를 작성해야 된다고요? 실시계획.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뭘 작성하라? 실시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요 이야기, 실시계획을 작성해라. 자, 넘겨서 100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1번 동안에 국토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믿을 줍니다. 국토장한테 인가를 받고, 그 밖의 시행자는 믿을 줍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서 났네요. 인가 신청을 해서 인가 받아야 되는데, 국토장이 지정한 사업 시행자는 국토장에게, 그 외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100페이지 맨 밑에 파란색 2번에 보니까 조건부 인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건부 인가. 국토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된다. 이 경우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기반시설, 그 기반시설의 그 기동을 하십니다.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그 다음에 위해 방지의 위동을 하십니다. 위해 방지의 위,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의 환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관의 경 동그라미 칩니다. 그 다음에 조경의 조 동그라미 칩니다. 그거를 조치를 할 걸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하십니다. 자, 여기 봐요. 뭐라 되냐면 지금 조건부 인가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 기위 환경조를 조건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동그라미 쳤습니다. 거기. 그러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기는 뭐냐면 기반 시설의 설치라든가 용지 확보, 위는 위해 방지, 거기 교재 동그라미 다 쳐놨어요. 환은 환경오염 방지, 경은 경관, 조는 조경입니다. 요 5개 기위 환경조, 요 5개를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조건부 인가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됐고, 그 다음에 넘겨서 102페이지를 보세요. 102페이지 맨 꼭대기 보니까 이행 보증금을 예치시킨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스에 참고사항 꼭대기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 기동그라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윗동그라미, 환경오염 방지, 환동그라미, 경관의 경동그라미 적용해 줘. 기후 환경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에게 현금을 주세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뭘 예치한다고요? 이행 보증금. 자, 여기 써놨네요. 조건부 인가를 하고 기후 환경조와 관련해서 이행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다. 뭘 예치시킨다고요? 이행 보증금. 이행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02페이지에 파란색 5번 서류를 공람시킨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국토장,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실시기에 인가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 4번을 밑주십니다. 관계서류 4번을 14일 이상 공람을 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시기 인가권자가 인가를 하기 전에 14일 이상 열람을 시키도록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자면 106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06페이지에 가운데 파란색 4번입니다. 가운데 파란색 4번에 공익사업 할 때 공동그라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의 취동그라미, 보상에 관한 법률의 법동그라미, 그럼 공취법 특례. 자, 여기 특례. 자, 이 특례는 요 공취법 특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취법 특례로서 그 박스 첫 번째 사업 인정고시의 특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의 박스 안입니다. 박스 안에 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현금에 치세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박스 안에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즉 공취법에 따른 현금 배치입니다.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이거거든요. 실시계획을 갖다가 고시를 하게 되면 그 공취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사업 인정 및 고시 안 받았고 실제로 한 것은 실시계획에 따라서 요거 사업 시행에 대해서 실시계획 고시만 했습니다. 뭐만 했다고요?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공시법상 사업 인증이 거기 아까 좀 전에 했죠.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치법에 같은 법 공치법에 따라서 뭐 받은 것이다.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실제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 요거 하나만 받았는데 공치법상 사업인증고시 안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처리해 줄게. 안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해주니까 제목이 뭐가 된 거예요? 특례. 그래서 박스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특례. 그게 특례입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 한 방 받았는데 사업인정 공치법에 따라 사업인정 및 고시까지 다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해줄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재결 신청기간 특례가 나왔어요. 아까 재결 신청이 뭐냐 그랬을 때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라고 이의 신청하거나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재결 신청입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은 공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기 밀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된다. 언제까지 하라고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 기간 내. 여기서는 내 재결 신청 기간은 도시계획 사업 시행 기간 내에 된다. 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2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4년짜리인지 모르지만 그 사업 시행 계획 기간 내에만 재결 신청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재결 신청 못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일단은 거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메일 정리 노트를 한번 볼게요. 자,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칠게요. 시를 시교에 고시가 있은 때. 자, 네모 치세요. 시를 시교에 고시가 있은 때. 시를 시교에 대한 고시가 있은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사업할 때 공동그라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취동그라미, 보상에 관한 법 동그라미. 그러면 공지법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자, O다 X다. 이거잖아요, 이거. 실시교에 고시가 있게 되면 공지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실시교에 고시만 하면 사업 인정 및 고시 안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특례 규정이잖아요. 안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 처리해 줄게라고 특례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다, 오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문제를 자꾸 놓쳐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거 앞으로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하고 해서 9, 10월짜리 하면 완전히 이해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갑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행정청이 아닌 자도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 민간 시행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여기 써놨습니다. 민간 시행자도 시행자 지정을 신청을 해서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민간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한 번 듣고 해결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냥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에 있는 도시군계획시설, 저기에 나와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을 이쪽으로 줄여가지고 저 크기를 이쪽으로 줄일게요. 자, 여기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할게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예정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있는 이게 지금 토지이거나 건물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이거 수용도 되고 사용도 되고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은 전부 다 수용도 하고 그 다음에 사용도 하고 수용, 사용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이렇게 주변지 또는 인접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변지 인접지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바뀌다 이런 소리입니다. 바뀌다. 다시 한번 인접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내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안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바깥에. 바깥이라고 표현하면 쉬운데 법조문이 밖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있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인접지, 다른 말로 주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접지, 주변지에 땅이 이렇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변지, 인접지에 있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인접지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수용은 안 되고 사용만 된다 이 말이죠. 자, 헷갈릴 이야기 다시 합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에 들어있는 토지나 건물은 수용도 되고 사용도 된다.
근데 도시군계획설부지 바깥에 있는 인접지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수용은 안 되고 뭐만 된다? 사용만 할 수 있다. 자,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저 106페이지에 말이죠. 106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5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1번에 수용 사용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각 물건이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요거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내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2번에 인접지를 사용한다. 인접지 나왔습니다.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 사업에 인접한이라는 인접지는 바깥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조문이 인접지라고 돼 있어요. 인접한 물건이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밑줄 칩니다. 사용할 수 있다. 거기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용. 그러면 첫 번째 박스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박스는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안에 있는 물건들은 수용도 되고 사용도 된다. 근데 인접지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바깥에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만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신 상태에서 프린트물 15번을 볼게요. 15번입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토지, 네모치세요. 인접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자, 15번에다 별표 2개 치겠습니다. 아주 우리 기출문제에 여러 번 많이 났던 시험 문제입니다. 자, O다 X다. 지금 인접한 토지란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바깥이란 뜻이에요. 바깥은 밖이라고 안 주고 법조문대로 인접한 토지라고 쓰니까 인접한 토지는 뭐만 된다? 사용만 되니까 수용이 안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까지 넣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X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그렇게 보셨네요. 자, 이제 어디를 좀 보시냐면 98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98페이지 맨 밑에 하단부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법은 국토법이고 이 법에 의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거기 네모치겠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그 시행자라고 하는 말 안에는 자, 칠판 보세요. 시행자란 말 안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도 들어가지만 민간 시행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냥 시행자 이렇게 말했으니까 둘 다 들어있어요. 누구 들어있다고요? 행정청인 시행자 누구도 있다? 민간 시행자. 근데 지금 법조문은 구분 안 하고 그냥 시행자 그랬으니까 둘 다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청 시행자, 민간 시행자 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잠깐만. 지금 민간 시행자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는 순간 특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시행자도 공익사업 시행자로 보게 돼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에게도 이제 행정청의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민간 시행자지만 무슨 권한이 주어진 특허권에 따라서 무슨 시행권이 주어진다고요? 행정청의 권한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간 시행자지만 무슨 권한이 주어진다고요? 행정청.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민간 시행자가 한 처분을 가지고 행정 심판, 민간 시행자가 행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네모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자, 누가 행정청이 아니죠?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즉 민간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밑줄 쫙 칩니다.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98페이지 맨 밑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즉 민간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 즉 민간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민간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민간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는 울산입니다. 울산. 그러니까 지금 민간 시행자를 누가 시행자로 지정을 했을 것 같아요? 울산이니까 울산시장이 민간 시행자로 지정을 했죠. 근데 이 민간 시행자는 특허권에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행정청의 지위를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민간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민간 시행자를 이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할 것 같으면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이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가 누구예요? 울산시장이네. 울산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민간 시행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 시행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 그 자가 누구냐? 울산시장이다. 울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 말을 바꿀게요. 경주에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경주시장이지. 모르면 6명의 시장 군수인데 내가 경주라고 딱 집었으니까 그러면 경주를 관할하고 있는 건 경주시장이에요. 경주시장이 사업 시행자예요. 근데 경주시장이 지가 안 하고 민간 시행자를 경주시장이 지정을 했네. 그럼 민간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누구를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한다? 경주시장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에 나와 있는 행정청이 아닌 자의 시행자의 처분에서 당의 시행자를 지정한 자, 민간 시행자를 시행자로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이 소리가 그 말인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어지시죠?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울산이니까 울산시장이 사업시행자입니다.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예요. 원칙적으로. 그럼 울산이 도시군계획 사업시행자인데 울산시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누구에게 제기할까요? 안 돼요. 울산시장이 시행자니까 울산시장보다 상급자한테 해야 돼요. 울산시장의 상급자는 누구입니까? 울산광역시장보다 상급자는 지금 이게 도시군계획 사업이니까 국토 관련이에요. 국토장이 상급시행자예요. 그래서 울산시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울산시장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바꿀게요. 경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주. 자, 경주에서 경주시장이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럼 경주시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을 누구에게 제기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럴 때는 경북도지사에게 해야 돼요. 상급기관에 해야 돼. 근데 울산시장보다 상급기관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상급기관이 돼버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한 처분은 상급기관은 전부 다 국토장으로 가야 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기 관할 도지사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경주시장이나 영도군수는 경북도지사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거는 행정청일 때 얘기고 행정청이 아닐 때는 그 민간 시행자를 지정한 자,
울산이면 울산시장, 경주면 경주시장이 민간 시행자를 지정했으니까 그자 시행자를 그 지정한 그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요게 9, 10월쯤 가면 알아듣습니다. 아직 먼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많이 해야 되느냐? 민법을 많이 해야 돼. 민법을 일주일에 3일씩 해야 돼. 3일 민법을. 2차 하는 사람은 공법을 3일 해야지. 근데 1, 2차를 다 하시는 분은 민법을 3일 해야 돼. 민법을. 왜냐? 1차를 하시는 분은 10월 달에 시험을 본다 생각하지 말고 5월 달에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해. 1차를 하시는 분은 5월 달에 시험을 보니까 1차 과목을 5월 달까지 합격 점수로 끌어올린다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려면 일주일에 3일씩 투자를 해야 돼. 1차 과목은 빨리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루에 하루씩 배정해서는 안 돼. 1차 학개론하고 민법은 하루에 한 과목 배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민법은 3일, 개론은 이틀 이 정도 배정을 해야 돼. 나머지 2차 과목은 서서히 끌어올려도 돼요. 서서히.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는 학개론하고 민법이다. 특히 민법이 시간 더 많이 걸리니까 학개론보다 민법이 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민법에다가 한 3일씩 배정을 해가지고 동영상 계속 돌려보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니다. 다음 주에는 지구단위 기획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은 교재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